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도 역시 권리 분석 편인데요. 사실은 경매나 공매, NPL, 부실채권, 일반 매매든 개발 사업이든 사실은 가치평가와 권리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권리 분석의 연장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하다가 너무 이제 길어지고 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해서 저번에 이제 중단하고 다음 회차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의외로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니까 항상 이제 특별법이 우선하거든요. 다른 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뭐 가장 전입신고라든지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패소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은 그런 걸 혹시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어떤 어프레이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정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지번, 그 다음에 지적도도 발급받아야 되겠죠.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권리는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관계는 대장, 토지대장이든 건축물대장이든 뭐 환지 예정지 증명서는 이제 권리 증명서인데 대부분의 이제 대장은 다 물리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관계는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 구분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야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에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로 나와 있어요. 즉 대항 요건을 갖춘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입신고 앤드 물건을 인도했을 때, 주택이나 건물을 인도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다음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항력이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번지하고 임차주택 등기부 번지가 다른 경우, 즉 등기부 번지하고 일치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다르게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뭐 구분등기,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번지만 일치하면 호가 똑같을 필요 없어요. 호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식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1호, 2호, 3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반 집합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니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호수가 등기부등본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동과 호수가, 집합건물 동과 호수가 일치해야지 대항요건과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하더라. 즉 바꿔서 얘기하면 등기부등본은 뭐 I
레이크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레이크 1동 101호야. 근데 전입신고를 아이레이크 1동 102호로 했다. 이러면 대항력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요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그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나 연립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층 이하인데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넘어가면 연립, 4층 이하인데 660평방미터 미만이면은 다세대 주택인데, 이런 경우에 그 시공하는 친구들이 이거 문패 있잖아요. 문패 101호 102호 이거를 잘못 붙여갖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과 집합건물 배치 도면은 왼쪽이 101호인데 102호라고 이거 명패를 붙여놔갖고 여기에 전입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용 승인 효력은 왼쪽은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 효력이 101호가 왼쪽이 101호, 오른쪽이 102호가 났는데 왼쪽이 102호로 붙여놓은 거야. 이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을 101호로 붙여놓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냥 똑같은 컨디션이면 서로 교환하면 그만이지만 서로 컨디션이 다를 때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승인 도면을 행정청에다 제출하고 이 도면대로 사용 승인을 내주쇼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 승인을 내줘서 거기에 등기부 등본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패를 잘못 붙인 거야. 101호, 102호. 왼쪽에 101호를 붙여야 될 거를 102호를 붙여버린 거야. 이러면 그냥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주인이 근저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교환하면 되지만 나중에 실체 관계를 알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여기는 지금 근저당권 다 빼먹고 요즘 같은 경우에 툭 끼는 거야. 그럼 이거 만약에 실체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이 건물이 내 거다. 진위 확인해서 이 건물이 내 거다 주장하고 막 소송 걸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간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대문합이나 그냥 표찰 붙여놓은 걸 가지고 이게 말이 집합 건물 등기부상 이게 만약에 101호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등기부 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면도 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치도 보면 다 보면 나와요. 방향. 배치도하고 건물 이제 대장 도면 딱 떼어보면 호별 도면, 평면도, 호별 도면, 층별 도면, 배치도, 건물 배치도 이렇게 하면 1, 2호, 3호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방향하고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단 전입신고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게 띨빵해갖고 101호 신고를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잉크똥이 묻은 거를 뭐 이렇게 살짝 번진 거를 이게 착오로 띡 2호를 눌러버린 거야. 이런데 101호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행정청에 이제 손배 청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대항 요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정말 열심히 돈 모아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그다음에 이제 뭐 생애 최초 디딤돌 뭐 보금자리 이런 거 받아갖고 주택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랬다고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그 오피스텔 집합 건물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가 직접 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자산 관리잖아요. 자산 법인으로 한 거니까. 근데 그 소유권자 명의를 자산 관리가 아니라 자신 관리로 해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보통 이제 원인 무효면은 돌아가서 싹 정리하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 관리가 주말이 되고 삭선이 되고 그 밑에 자상 관리가 되거든요. 등기부 등본도 지저분해진다는 것. 이거 호수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걔가 잘못했는데 그 등기 공무원 졸았나 봐요 하다가 R을 쳐야 되는데 E를 친 거야. 아유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짜증나는 일이죠. 그다음에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해서 준공 검사 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건물 등기부 등본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문에 적힌 걸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 건축물 대장은 나왔단 말이지. 건축물 대장을 달라고 그래야죠. 배치도 하고 층별 평면도 호별 도면을 달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방향을 잡고 자기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하셨죠.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이게 맞습니다. 이걸 샀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은 맞죠. 99%는 1%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 서너 번 경험했어요. 진짜로. 준공 검사 후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도용 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은 건물 등기부 등본도 당연히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되지만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소유자나 임차인들은요, 이해관계자들은 건축물 대장상 별지 도면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이런 걸 갖고 가자. 전입신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걸 떼가서요,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도면을요. 세움터나 이런 데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다 우리 전자정부가 다 돼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이게 모든 게 전자정부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다 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보세요. 신축 중인 다세대. 이런 게 저는 한 세네 번인가 네 번인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란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중개업자까지 엄청나게 호되게 혼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세네 번 정도 있었으니까. 네다섯 번, 세네 번 정도 되는구나. 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여기 있잖아요. 잘못된 현관문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게 제 경험을 쓴 거고 판례는 이제 이거를 쓴 거예요. 판례를 비슷한 거를. 요거는 이제 제 사례를 든 거예요. 사례가 똑같길래 요거를 쓴 거예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 저기 방배동 쪽에서 1층 201호. 보통 이제 우리가 1층 201호라고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 그죠? 1층 101호라고 쓰는데 헷갈리게 굳이 왜 이렇게 썼는지 난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로비층, 그다음에 지상층, 지중층 막 갖다 붙이는데 이게 그라운드 레벨 있잖아요. 경사면에서 그라운드 레벨이 평균 미만이면 1층으로 잡아야 되고 그보다 더 크면 지하층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건축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 아래 저지에서 보면은 지하층이 지상 1층이고 고지에서 보면은 지상 2층이 1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층별 효용비를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공부상에는 지하 1층인데 사실상 현황은 1층인 경우가 있더라. 꽤 많더라. 이런 거 꽤 많습니다. 경사도가 있는 특히 지역. 평창동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그런 데가 방배동도 그렇죠. 방배동도 거기 타운하우스 지대를 보면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입신고를 할 때, 그 후별 그런, 내역들을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 다 나머지 야매예요, 야매. 지적, 등기부 등본, 지적도,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배치도,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고 나머지는